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신병훈련소. 매서운 겨울바람이 훈련병들의 얇은 활동복 사이를 파고들었다. 이진우는 훈련소 입구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갓 20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홀로 군대에 와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183번 훈련병 이진우. 조교의 우렁찬 목소리가 이진우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얼떨결에 관등성명을 외치고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낯선 환경, 엄격한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를 짓눌렀다. 훈련은 혹독했다. 칼바람을 맞으며 하는 제식 훈련, 꽁꽁 언 땅 위에서의 포복, 끝없이 이어지는 구보까지. 이진우는 체력적으로 약한 편이었기에 더욱 힘겨웠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반드시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훈련병들이 모여 앉아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진우는 무심코 자신의 외삼촌이 별 2개, 소장이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이진우는 외삼촌, 박성호 소장을 딱 한 번, 아주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흘리고 말았다. 어이, 183번, 너네 외삼촌이 투스타라고? 바로 옆에 있던 최민식 중사가 이진우의 말을 엿들었다. 그는 평소 훈련병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은 소위 저승사자였다. 최 중사의 눈빛이 매섭게 번득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중사는 씩 웃으며 이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 군 생활은 아주 편해지겠구나. 안 그러냐? 최 중사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다. 이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이진우의 군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최 중사는 사사건건 이진우에게 트집을 잡고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 내 외삼촌은 너 같은 놈이 조카라는 걸 아시냐?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백 쓰는 놈이라는 폭언은 기본이고 얼차려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183번 훈련병 이진우. 너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는다.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 좀 해결해보라고 해. 야, 183번. 너 투스타 외삼촌한테 PX에서 냉동식품 좀 보내달라고 해봐. 우리 다 같이 파티하게. 다른 훈련병들도 최중사의 행동에 동조하며 이진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이진우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견뎌낼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전화통화를 할 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생활관에서 우연히 김태현이라는 동기를 만나게 되었다. 태현은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이진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현은 이진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진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지나갈 거야. 태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태현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태현은 이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한편 최중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이진우에게 불침번 근무를 연달아 세우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개인 정비 시간에도 이진우를 불러내 끊임없이 일을 시켰다. 그러던 중 이진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의 심장병이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이진우는 중대장에게 청원 휴가를 요청했지만 최중사는 또 거짓말을 한다며 그의 요청을 묵살했다. 183번, 너 또 쇼하는 거지? 내 엄마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너 같은 놈은 휴가 갈 자격 없어. 이진우는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며칠 후 태현이 이진우에게 급하게 달려왔다. 진우야, 큰일 났어.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대.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이진우는 흐느끼며 태현의 품에 안겼다. 태현은 이진우를 꼭 안아주며 함께 슬퍼했다. 다음날 이진우는 슬픔을 가눌 새도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군인들이 와 있었다. 그 중에는 이진우의 외삼촌 박성호 소장도 있었다. 이진우는 박 소장을 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는 박 소장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외삼촌,
다 외삼촌 때문이에요. 제가 엄마 마지막도 못 지키게 된 거 다 외삼촌 때문이라고요. 이진우의 외침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이진우를 바라봤다. 특히 최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성호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진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우야, 사실은 내 엄마가 나에게 부탁했었다. 네가 너무 곱게 자라서 혹시라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에게 모질게 대했던 거다. 네가 더 강해지길 바랐어. 박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군 생활을 잘 해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야. 이진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외삼촌의 진심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더욱 크게 밀려왔다. 외삼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진우는 흐느끼며 박 소장의 품에 안겼다. 박 소장은 이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진우는 부대로 복귀했다. 부대 안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박성호 소장이 다녀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진우가 그동안 겪었던 부당한 대우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중사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이진우를 괴롭혔던 훈련병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 이진우는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외삼촌의 진심을 통해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태연은 여전히 이진우의 곁을 지켜주었다. 두 사람은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내며 진정한 전우애를 쌓아갔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혹한기 훈련이 다가왔다. 이진우는 훈련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남에게 위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혹한기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훈련 마지막 날, 이진우는 눈 덮인 산 정상에 우뚝 섰다.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 외삼촌,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이진우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어느 날 박성호 소장이 다시 훈련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식 면회가 아닌 깜짝 방문이었다. 대대장은 물론 중대장과 소대장까지 모두 뛰쳐나와 박 소장을 맞이했다. 허허, 다들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러나? 그냥 조카 녀석 얼굴이나 보러 온 것뿐인데. 박 소장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진우를 불러 함께 PX로 향했다. 진우야, 요즘 군 생활은 할만하냐? 네, 괜찮습니다. 외삼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거라. 박 소장은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는 훈련병들 모두에게 피자와 치킨을 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진우는 박 소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외삼촌의 방문이 또다시 부대에 큰 소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외삼촌, 죄송하지만 다음부터는 면회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이진우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박 소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허, 이 녀석 봐라.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외삼촌 오시면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나니까요. 다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 마라. 이제는 내가 알아서 조용히 다녀갈 테니. 박 소장은 이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그 후로도 박 소장은 몇 번 더 훈련소를 방문했지만 이전처럼 큰 소란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이진우를 만나 격려하고 훈련병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이진우는 무사히 저녁을 맞이했다. 그는 군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전역하는 날, 이진우는 박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삼촌, 저 오늘 전역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진우야,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박 소장의 따뜻한 격려에 이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군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충성! 이진우는 마지막 격려를 하고 정든 훈련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표정은 밝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934자, 17,086자. 이진우는 전역 후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했다. 그는 군생활 동안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진우는 가끔 태연을 만나 군생활 시절을 회상하며 우정을 이어갔다. 태연 역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어느 날 이진우는 우연히 TV 뉴스에서 박성호 소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박 소장은 군 개혁을 주도하며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진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 소장의 모습을 지켜봤다. 외삼촌, 정말 멋지십니다. 이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박 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왠지 쑥스러워 연락을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박 소장이었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외삼촌, 덕분입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꾸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외삼촌. 이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박 소장의 초대에 응했다. 그는 오랜만에 외삼촌을 만날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주말 저녁, 이진우는 박 소장의 집을 방문했다. 박 소장은 이진우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이진우는 박 소장에게 자신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우야, 너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정말 보기 좋다. 다 외삼촌 덕분입니다. 군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다. 다 네가 잘 해낸 덕분이지. 박 소장은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우는 박 소장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외삼촌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진우는 박 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외삼촌,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진우야, 언제든 편하게 오너라. 내 집처럼 생각하고. 박 소장은 이진우를 배웅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진우는 외삼촌의 사랑과 믿음에 힘입어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외삼촌이 있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